안녕하세요. 탑트레이더스 라일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돈들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거의 한 평균적으로 1.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유는 3월달 고용보고서 이게 호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한 6% 정도 나왔고 비농업 고용자 수가 91만 6천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외 증시들이 좋은데 이게 한국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느냐 하면 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뭐 여러 번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갭이 뜨고 시작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오히려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갭이 좀 안 뜨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저희 탑트레이더스에서 이번에 키움 실전투자대회 1위 아포카토님의 사전 예약 이벤트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철강 증치세 수출환급 폐지하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날개를 다나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포스코를 추천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문배철강 그리고 동국제강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타고 문배철강과 동국제강 역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이제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려다가 조금 실패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는 돌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량이 좀 그동안 안 붙다가 이번에 좀 추세를 돌리면서 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4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이렇게 있었던 만큼 올라오는 폭이 문배철강보다 좀 강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배철강은 그 전에도 이렇게 윗골이 달아줬던 모습이 있죠. 둘 중에서는 지금 추세 자체는 동국제강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마켓컬리와 다른 길 택한 오아시스 영업이익 10배 적자 컬리와 달랐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마케팅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면서 적자여도 그 회사의 몸집을 불리는 데 집중을 했다면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좀 내실을 다지면서 성장한 케이스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오아시스 마켓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오소프트가 있습니다. 지오소프트 하면 좀 많은 분들이 거리두기 관련주일 때 수혜를 봤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수혜의 이유가 바로 이 오아시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도 마켓컬리가 이제 재조명을 받으면서 좀 강하게 그동안 움직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갤럭시 하모니트리 18.44% 급등 삼성 NFT 시장 요새 이제 대체 불가 코인 NFT에 관한 이야기가 많죠. 뭐 첫 트윗이 얼마에 팔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NFT 관련해서는 아직 뭐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NFT가 대체 뭐냐. 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음악 저작권과 비슷하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예전에는 그냥 막 다운받아서 듣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해서 벅스나 뭐 이런 곳에서 음악을 많이 듣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런 짤이랄까요? NFT 같은 것들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저작권처럼 인식이 돼서 뭐 사용료를 내고 그 짤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감이 좀 안 오시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새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메타버스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의 개념인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여기 이제 블록체인이 붙고 가상화폐가 붙으면서 갤럭시 모니터리가 최근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일 전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자리를 되게 버티고 있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전에 이제 큰 갭락이 나왔던 갭 띄우고 이렇게 내려왔던 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러면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장모 투기가 아니라 적법한 사업이다. 정치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관련주들은 지금 뭐 돌아가면서 다 시세를 내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니누능률 역시 저도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자리를 더 살 기회를 주고 다시 이제 종가쯤엔 끌어올리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3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일선
5일선까지 내려갔다가 반등받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이 자리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역시 조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지금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이런 윗꼬리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에서 무기화 한라, 영국 산업계획 금, 히토류 비상 걸렸다. 계속해서 미중 무역 관련하면 히토류주가 계속 떠오르죠. 그리고 히토류주 중에서도 요새 이제 둘 다 차트는 비슷한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안 좋으면,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해서 인버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보통 미국, 중국이 싸움이 나면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 수혜를 받는 히토류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인버스라는 개념이 붙었습니다.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국 RNS 역시 이 정도의 주가를 지켜주고 올라갔고 지금 해인 역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선 거의 5일선도 만났고 이제 11선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 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중에 리플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아침에 봤는데 업비트를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나무도 계속해서 집중을 받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업비트가 거래되는 거에 2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굉장히 좋고 저도 요새 한국장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적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관련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어더린 이전에서 반등받고 어제도 좀 움직였는데 여기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위지트 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다 아시겠지만 갭을 많이 띄우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갭이 너무 뜬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일본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시험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은근하게 계속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로지시스 돌려서 좀 움직이는 모습 어제 말씀드렸고 K사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K 등등등의 종목들이 이렇게 돌려서 추세 슬슬 돌리고 있다. 원래는 대표적으로 한네트가 있었는데 한네트도 살짝 추세가 좀 죽은 모습이라서 지금 현재는 로지시스가 그나마 이렇게 살짝 돌리는 이 흐름이 좀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 총리가 내주에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거를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선까지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수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이 이제 어제도 이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좀 많이 올랐죠. 지금 꼭대기가 6,300원인데 아래가 1,500원에서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게 거의 250%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만약에 완전 바닥에서부터라고 하면 845원부터니까 5배 정도 오른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오고 나서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꼭 지지율 뉴스 같은 거는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물론 이런 정치주를 하실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황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이 한국 F&B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에서 단체급식 이 뉴스가 이제 어제 장 막판쯤에 나오면서 푸드웰이라던가 한국 F&B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차, LG 구내식당을 개방해서 1.2조짜리라는 이 급식 시장이 열리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이거를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맡기겠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계열사나 친족에다가 했으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른 여기서 종목들이 막 나와요. 현대그린푸드, 프레시웨이, 그 다음에 아워홈 이런 걸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푸드웰이라던가 한국 F&B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황에서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으려나 이 정도. 그래서 시간 외에서 올랐던 것들은 갭이 좀 뜨기 때문에 당일에 강하게 예전 같으면 장이 막 좋을 때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그냥 그날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들이 이런 것들은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많죠. 그래서 갭이 뜨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일리였습니다.